네, 4시 40분이라서 바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중동 강화 옹진 지역에 있는 사무국장 하고 있고요. 미림극장에서도 2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긴 하지만 문화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신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주연석 감독님 좀 올라오시죠.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이제 편하게. 저 QR코드 접속 방식은 다들 나와 있으니까 보이시죠? 의견을 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네, 40세 이하한테는 절대 드릴 예정이 아니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QR 체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경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신은 4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이 4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 혹은 내가 2014년 4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날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이 영화를 빛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체팅 방으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이걸 다 읽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님, 그 컨테이너에 마스크 30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배급사 시네마다에서 준비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4월의 기억 마스크를 아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30장 정도 준비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질문 30개가 나오면은 한 장 정도 드리고 너무 안 나온다면 2장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일단은 감독님 이제 인사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네. 혹시 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빨리 말씀 주세요. 지금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당신의 4월의 감독 주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벌써 많은 질문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화면이 꺼졌네. 네, 이 영화가 간단하게 보시면 5명의 시민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5명의 시민이 프롤로그로 나오고 나 한 명의 세월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가 4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경님, 박철우님, 조수진님, 정주현님, 그 다음에 이오경님이 그 5명의 시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문지성 학생의 아버님이신 문종택님이 또 메인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지적을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DMZ 그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림극장의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좀 그런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잠시만요. 숨 막혀. 잠깐 마스크 벗어도 되죠? 안 된다고 하시면 바로 쓰겠습니다. 지금 숨이 막혀서 살을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내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정의당 당원분들이랑 같이 이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4.16을 기억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내년에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사실 지금도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그래도 가능하겠다. 영화는 그래도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화관발 코로나 확진이 사례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서 지금 솔직히 좀 많이 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영화가 개봉이 됐고 이거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할 건데요. 벌써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쿠키 맛있어요, 여러분님. 네, 닉네임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영화이자 다큐멘터리 너무나도 잘 관람했습니다.
저에게 사실 세월호의 진상에 대한 길은 목포에 인양되어서 조사가 쉬었다라는 부분까지가 끝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의 뉴스나 관련 기사는 연이어 들이차는 다른 사건들에 묻혀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지식이 옅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간과 기회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참사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이후에 또 이제 위원회가 생겨서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단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워낙에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찰했던 것, 유가족 사찰했던 부분은 무혐의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경 지도부에 대한 책임 부분은 1심이긴 하지만 무죄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사실 1월달, 2월달에는 좀 다들 과연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 하는 마음들, 되게 냉소적인 마음들이 있었고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올 초에는 좀 다들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작은 진전들이 있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은 그 이런 진상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질문이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실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방금 질문했는데 손 들어주시면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수정님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함께해요님 좋은 영화 좋은 자리 고맙습니다. 차진우님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강물님 의미 있는 시간 함께해서 힘이 되네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질문 먼저 넘어갈게요. 이건님 그 회복의 마지막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가족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과연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었을까 의문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고는 있으니까 사실 일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참사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죠.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그날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일상이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바로 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제작은 어느 시기부터 기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작업을 시작한 거는 3주기 좀 지나서부터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내가 유가족도 아니고 이제 뭐 지인을 잃었거나 한 건 아닌데 왜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이제 궁금함을 이제 주변 리서치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리서치하면서 다들 그날의 기억은 다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다 각자 그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날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제 점심 때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제 점심 때 뭐 먹었지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몇 년 전 어떤 날 아침에 어떤 소식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는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 그 장면을 미디어로 혹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은 되게 우리 모두의 기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4주기 때에 맞춰서 단편 작업을 우선 했었고요. 그리고 5주기 때 이제 조금 그걸 확장해서 작업을 하고 2019년도 5주기 이제 그 해에 그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첫 선을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마스크 안 쓰는 거 보면서 되게 낯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사건들을 이렇게 겪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개봉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4월 달이면은 전 사실 정신이 없을 때였죠. 코로나라는 게 처음이고 마스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까지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개봉을 했어도 많은 분들이 보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도 올해는 이게 조금 상황이 나아졌고 이 상황이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의 세월호 영화는 기억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강했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 이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걸 계속 주의시키는 게 좀 강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가 사실 없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고 있고 우리 연대하고 있는데 우리 얘기는 어디로 가볼까? 결국은 그냥 위정자만 바꾸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위정자가 바뀌어도 사실은 진실은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만 바꾸면 된다라는 걸로 갔던 건 아닐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 볼 때 물론 앞에 계속 어떤 그런 4월의 기억들이 꽤 슬프게 다가옵니다만 처음에 이 DMZ에서 영화를 봤을 때 제 첫 느낌은 다 힐링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들 나름의 힘듦은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연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특히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 이호경님이라고 어부님이랑 문종택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미역도 말리시고 농담도 나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사실 저도 사실 느낀 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장례식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항상 이 사람 슬퍼야 된다라고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래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중간중간 웃을 수도 있지 밥도 먹을 수도 있지 왜 이런 거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세월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소리니까 계속 그만 바로 넘어갈게요. 신수경님, 그 영화에서는 5주기 즈음에 촬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출연자분들과 근황이나 당신의 4월 후속 감독님의 작품 궁금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출연자분들은 역시나 잘 하시고 계시고요. 다들 열심히 이제 자기 생업도 하시고 그 어민 같은 분 이용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봉한다고 연락을 드리니까 지금이 이제 미역철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동고차도에 계신데 언제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6월이나 돼야 가. 그러시면서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페 사장님도 열심히 또 사시고 그리고 홍보 저희 할 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정주현님이랑 같이 가셔서 같이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 조수진 선생님은 이제 제가 못 가는 이런 이런 상영회에 같이 가셔서 같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 영화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계세요. 되게 잘 계시고 배급 끝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아침에 꼭 그 카페 사장님이 오늘도 화이팅 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제 여기 보니까 제 4월 후속
그 이후에 네. 제가 작업을 하고 관객들과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의 기억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 사실 만들면서도 이걸 되게 잘 기록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04명을 인터뷰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배우 끝나고 나면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다른 일들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희건님 질문 들어왔는데요. 요즘은 합동 분향소에서 느꼈던 참담함과 슬픔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그리고 광화문 차벽 앞에서 느꼈던 열패감, 수술이 느껴져 더 힘든 요즘입니다. 이 영화를 찍어놓은 감독님이 느꼈던, 또 현재 느끼고 계시는 현실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감사함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4월 16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개봉하면서도 영화가 갖고 있는 외적인 장애물,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장애물, 그리고 세월호 영화라는 장애물, 사람들이 세월호가 지겨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날의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사실 영화를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날 몇 명이 영화를 봤는지 다음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연락받고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극장을 찾으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세월호 참사가 되게 아픈 방식이긴 하지만 내가 이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우리 되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그걸 잊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많이 있고 같이 아파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호 다큐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을 때도,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걸 보는 거는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 일이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이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들려준 사람들의 그 사연들, 고유한 고통들, 이런 게 저에게는 되게 큰 위로와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로와 위안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까 그 신인수 문화활동가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객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이제 영화를 보셨는데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볼까 영화를, 사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참사가 있었을 때 초기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주변에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고, 지금도 옆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특히나 초기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그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그 유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감사하다, 감사해하고 계시다 시민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조수진 선생님이 나왔잖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아까 잠깐 영화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조수진 선생님을 차라리 여기에 모셨으면 좋겠다, 모셨을 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신흥중학교예요. 맞죠, 선생님? 네. 지금은 옮기셨는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이시니까 거리도 멀지 않고 해서 차라리 감독님 오실 때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의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4.16 그 가족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원하시면은 이 영화 할 때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배려를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가겠습니다. 선보경님 질문인데요. 기약하고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5분이 출연하게 된 계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좀 중심에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렇게 잘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 좀 직면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의 내 마음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영화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영화 사건이나 폭식투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조위에서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참 그 영상들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 당시가 너무 생각나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자기 마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서 영화 자체가 뜨겁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인공분들이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이야기해줄 만한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만한 분들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족을 초기부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청와대 앞에 커피 공방의 이제 사장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의 희생,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꼭 학생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분들이 학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이제 주 양육자,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학교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배 안에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수 선생님이 이제 찾았죠. 그런 걸 이야기해줄 만한 분들을 찾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생 되게 그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도 찾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족들의 이야기들을 좀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작가를 하셨던 인권활동가 분들 찾았고 그리고 이제 동고차도에서 실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시고 이분은 사실 자기 생활 터전이 실제 또 황폐해지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밤에도 계속 조명탄을 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했던 것이 기름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다 황폐해지시고 그래서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죠.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면서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셨던 분인데 그 분의 목소리로 그 현장의 어떤 참혹함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충격들을 좀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섭외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갔죠. 네. 아, 네. 특히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이유경님의 그 사연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현재 기록 관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공을 삼고 있는 학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감독님이 하시는 일 또한 이 현상을 영화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또 나름대로 그 소품과 그 사람 유품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매칭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한 섭외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영화를 보면서 저는 든 게 그 기억 교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담원고의 그 교실을 보관하고 있던 거를 하나둘씩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과정들 또한 잘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한 당신의 사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을 치시는 분들 또한 또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월을 그렇게 보내신 거고, 그래서 이분들 또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겠다, 사람들이다, 고마운 분들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깊은 강론이 질문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독님의 의견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섭외할 때 다 비슷한 그 반응이셨는데,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정말 뭐 사소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소하게는 노란 리본을 메고 다니셨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주인공한테 얻은 교훈은 1년 365일 세월호 참사만 생각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잊지 않는 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여력이 될 때 뭔가를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규명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도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안 되는 걸 너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분 한 분이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답을 듣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 냉소적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유가족분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유가족분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노란 리본을 우선 많이 메고 다니는 거, 되게 보면 반갑잖아요. 사실 지나가다가 노란 리본 맨분 뵈면 되게 좋은 사람 같고, 예, 그날 하루는 뭔가 되게 따뜻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노란 리본이 당시에는 되게 슬픔의 다짐? 이었다면 거기에다 의미를 좀 더 담아서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나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잘 기억해서 그 답을 꼭 같이 구하자라는 그런 안부의 의미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잖아요. 저 어렸을 때 태극기 보면, 특히 올림픽 때 태극기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막 감동적이고 막 자랑스럽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커서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태극기 보면 약간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은 결국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세월호 리본이 어떤 슬픔 다짐에 더해져서 안부의 의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란 리본을 다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나는 기억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해요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설명 할게요. 네. 영화를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또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깜깜해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묶어서 설명 들었고요. 그냥 그 상선 여수님 이제 한자로 쓰시면 제가 읽기 곤란합니다. 네. 작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과 구상 중이신 다음 작품이 궁금합니다. 다음 얘기하셨으니까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다큐는 이제 다큐 만드는 거 사실 좋아해서요. 예,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생존하는 게 어렵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른 일들을 해가면서 이제 버텨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의당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제가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준비했던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리서치 다 끝났고 기획 구성이 다 끝난 작업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작 그 투자나 뭐 이런 제작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홀딩된 상태인데요.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살아생전에는 그냥 되게 훌륭한 분이시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료조사하고 하면서 되게 그 시대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그 인물도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리서치 과정에서 들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노회찬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빙선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깡깡 얼은 바다에 그 자기가 길을 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더라고요. 그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정의당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실 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소적이 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세상에 우리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정의당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깜깜한 바다를 그 노회찬 정신으로 이렇게 길을 내면서 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들 조금 더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정당원은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해요. 혹시나 뭐 이게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네, 약간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자꾸 손이 안쪽으로 기운다고 자꾸 이러네요. 이게 아주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그 어떤 세빙서 같은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리본을 다니까 이제 다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100만이 모여서 어떤 큰 뜻을 이루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세빙선이 아니었나. 옛날 같으면은 모두가 이게 되겠어라는 냉담한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총 촬영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걸리셨는지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작 기간으로 치면은 2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이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시간은 이제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제 아카이브들 자료들을 찾아서
그 찾는 과정도 사실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날 누가 촬영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연락해서 찾고 그 사람도 이제 또 그 당시 촬영했던 촬영본을 또 찾고 그래서 저한테 공유해주고 확인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없으면 또 찾고 뭐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상을 찍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편집 기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독립 다큐 치고는 그렇게 길게 걸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그 단편 영화 찍는 교육을 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촬영은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들끼리 하하하고 찌르면서 제일 힘든 게 편집이었어요. 사실은 혼자만의 작업이라서 계속 미루고만 싶고 그다음에 똑같은 소리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지겹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편집이 좀 힘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과정을 좀 다 리서치 과정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탐정 같잖아요, 리서치 할 때는. 그리고 사람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할 때도 그 인터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힘들긴 되게 힘든데, 그래서 전날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인터뷰하러 갈 때는 이제 뭘 잘 못 먹고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긴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어쨌든 시간을 내줬고 자기 생각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세 개 다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하면 사실 편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좀 점점 하다 보니까 더 이 편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든 아니면 촬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걸 되게 직관적으로 그 순간 느끼는데 그걸 해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촬영한 걸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찾는구나. 그 영상이라는 건 사실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의 눈빛, 태도, 한숨조차도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 카페 사장님이 약간 웃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괜찮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웃지만 사실 웃는 게 보이지 않고 되게 슬프면 왜 헛웃음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되게 더 느껴져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주는 감정 전달이 저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편집하는 기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스태프들한테 곡감 아시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쭉 꽂혀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빼먹는 거. 이 곡감 빼먹는 거 같다고 이게 다 빼먹으면 어떡하냐고 너무 아깝다고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이제 제 동료나 후배 뭐 이런 감독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저한테 약간 SM이다 스스로를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정말로 시간이 힘들지만 안 힘들진 않은데요. 그거 자체가 되게 귀중한 시간이죠. 저한테는. 리아나님 질문 아니고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으로 4.16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사고에 대한 초점이 좋았고 아니라 가족이나 국민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고 앞으로 4.16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커피숍을 꼭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 통인동이고요. 여러분 기름떡볶이로 유명한 통인시장 근처 맞죠? 네, 거기에 커피공방이라는 커피숍인데 이분이 원래 그 다른 여러 사회 단체에 커피를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커피 마시면서 계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서울 광화문 쪽 가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 원래 서초에도 관광지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계속 월세가 올라서요. 이사 가실 것 같아요.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에 커피 케이블하고 온라인으로 콩 같은 거 커피 빈 판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그걸로 이렇게 시켜 먹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예매했던 거 영수증 가져가시면 4월 25일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무료로 주신대요. 그래서 죄송한데 영수증 안 뽑았습니다. 요청하시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체스터 킴님, 네, 순간의 기억과 공감이란 게 실질적 도움과 연대가 아니며 오히려 본인의 자비에 그치며 그저 소비 감성으로 치부하는 의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1년 365일 동안 대부분의 날을 4.19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데 그에 따른 이상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이나 우리가 순간적인 소비 감성이 아닌 진정한 연대와 공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 이제 다 답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프면 사실은 오히려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무엇이었는지 자꾸 좀 차분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뜨겁지가 않고, 영화 세월호 참사인데 침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세월호 참사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하지 말자. 그러니까 미안은 한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면 진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누구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 안에서 이제 박철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속해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불편한 거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차혹해서 자꾸 눈을 감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떤 거에 매몰돼 버리면 사실은 허덕이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정 정도 거리감을 오히려 두면서 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소비하지, 말씀해주신 것들은 소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되게 슴슴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덕분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여서 안 보려고 했다가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턱을 넘으셔서 영화를 보고 나시면 다들 생각한 것만큼 안 힘들어요.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 해주시고, 또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좀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인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조수진 선생님 나오신 분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 갔다 오시느라고 가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느라고, 자기가 이렇게 인맥이 튼튼하다는 걸 알리신 거죠? 조선인 언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조선인 언니 또 이게 자기의 의견 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당신의 4월을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주어 고순다는 음모적인데, 네, 아무튼 2021년 4월 16일을 보내며 진상규명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영화를 통해 다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화 초입에 멈추어버린 시간을 의미하듯 멈춤 장면이 나오고 후반부에 다시 멈춤 장면이 나오는데 연출 의도는 영화 속에 계속 촬영 장비를 들고 나오시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던데 특별히 담으신 것인지
그분의 완전히 달라진 일상인 것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상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제가 너무 지겨워요,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하루 일과를 하고 또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상은 그렇게 막 중요하게 또 다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영화 안에서는 일상이 너무 왜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을 촬영을 할 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잖아요. 사진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영화 안에서는 그래서 일상의 모습들이 좀 많이 담기는데, 세월호 참사도 저희는 일상을 살다가 사실 그 사건을 그냥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일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같은 장면이 이제 컷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일부러 더 넣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영화에 또 정재현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슬픔 안에 가둔다 유가족을. 사실 유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유가족이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돼버린 거잖아요. 그분이 읽었던 일상에 있었고 삶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유가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분들을 정말 슬픔 안에만 가둬버리면 그 슬픔을 또 심지어 신성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슬프겠다 이렇게 가둬버리면 그게 저는 어느 순간 선이 그어지고 낙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혐오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무섭으니까. 그래서 제 영화 안에서는 유가족이 불쌍한 모습, 슬픔의 모습으로만 당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어쨌든 그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뷰는 아니고 옆에 그 어민이랑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있거든요. 약간 농담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 유가족이 슬프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활동가세요,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진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배제하고 감추려고 했던 이 사회에 균열이 난 것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건데,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여전히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열심히 진상규명을 하려고 계속 계시는 모습,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그 모습을 우선 담고 싶었고, 마치 어떤 큰 일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되게 훌륭한 활동가로서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담담하게 좀 담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를 잘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월호 영화에서 유가족이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막판에 이제 되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면서 약간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서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되게 슬프지만 되게 슬픈 인연으로 지성이를 수습해준 어민과 지성이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면서 시절을 살아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큐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죠. 예.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궁금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도 오늘 이 영화의 성격에 맞춰서 밝게 입었어요. 일부러. 안 궁금하시겠지만. 네. 왜냐면은 실은 저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칙칙한 옷이 많아요. 검은색 옷도 있고 뭐 카키색도 있고.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밝은 옷을 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슬픔에 매몰되고 마치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으면 마치 그 사람은 정말 추모하는 것인 것 마냥 해결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냥 밝은 이 기본으로 좋은 기본, 봄이잖아요. 사실은 즐거운 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리본을 달거나 혹은 저처럼 팔찌를 하거나 이렇게 하자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특히 이게 이 영화 제목이 영어 부제목이 옐로 리본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4월이라는 건 한글 제목이지만 또 영어 제목이기도 하고 영어 제목이 또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항상 팔찌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 팔찌라는 게 사실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내가 이걸 찾나?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꼭 빼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 꼭 빼야 됩니다. 고무장갑을 낄 때는 같은 고무니까 겹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벗어두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다시 끼는데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독일에 보면은 슈투트가르트였나? 그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네 길바닥에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아우슈비츠를 흘러갔다라는 걸 기록한 돌이 있어요. 그거 이제 걸림돌이라고 독일말로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부러 박아놓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에 치거든요. 분명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또한 설거지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걸림돌을 일부러 배치를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하는 게 많아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신 질문들 하나씩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세월호를 담은 영화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해 4월 16일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며 병원 로비에 틀어진 대형 TV에서 제주도로 가던 배가 침몰했다고 나왔고 이후 전원 구조.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이후 촛불 정권이라고 촛불이 세운 정권이 들어서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 가슴이 새까매집니다. 제 질문은 촛불을 들고 노래할 때 기대하던 바가 있었나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이해하는데 좀 시차가 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열심히 기록하면서 나중에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로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워낙에 그 당시에는 거의 5월달부터 2014년 5월달부터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이나 여당 정부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촛불 집회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 사실 구심점이었잖아요. 세월호 참사 기록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도 간이긴 하지만 분향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향소에 와서 또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분향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존재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뭘 막 제가 뭔가를 잘 기대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가 봐요. 조금 더 나아질까? 근데 과연 얼마나 나아질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렇게 관객들을 뵐 때도 약간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아, 노래가 이거 되게 마지막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민희 씨라는 분이 자꾸 저는 사실 이상은 씨가 노래 부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상은 가수 이상은 목소리가 좀 닮아가지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감독님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도를 담아서 쓰셨는지 궁금한데 개인적 질문입니다. 그 노래는 그 영화 거의 마지막쯤에 곡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희 음악 감독한테 곡을 하나 더 써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민희 감독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딱해서 곡을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 여기는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노래 누가 하지? 했더니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원래 가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좋다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사를 쓸 수가 없다. 왜냐면 이미 그 작업 막바지 되면 사실은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 가사는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뭔가 차올라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가사를 못 써. 그럴 힘이 없어. 이랬더니 감독님 노래하는 나도 있는데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이제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정말로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료들 다시 그 당시 생전에 학생들이 썼던 글들, 그 사건 당시에 이제 부모들의 사연들 이런 걸 막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작을 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약간 빚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지성 학생의 이제 어머분이 이제 지성 학생을 수습하신 건데, 어쨌든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이 영화에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데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영화 안에서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잘라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인지하실 정도로만, 그리고 이분의 감정이 이제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만 넣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어떤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서 우리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노랫말에 이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생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넣고 이제 웃는 얼굴로 기억할 거야라는, 그래서 가사를 쓰게 됐고, 우리가 메고 다니는 노란 리본으로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넣게 됐죠. 다행히 유가족분들이 좋아하세요. 곡을. 네, 영화도 좋아하지만 제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관객분들도 좋아하셔서 처음 영화를 상영할 때부터 그 곡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개봉할 때 발매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 3월 25일 날 발매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원 그 앱 있잖아요. 멜론, 지니, 맵넷 이런 데에서 당신의 4월이라고 치시면 들으실 수 있으세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저도 이제 그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들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또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또 차분해지는 마음이 들고. 너무 슬프지는 않고, 근데 또 엄청 들으면 눈물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아까 보니까 그 스텝 노래 보니까 아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기자님이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간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 아무 생각 없이 넣었는데 그게 자꾸 그 회자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아카이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는 인양하고 나서 배가 인양되고 나서 그 매일매일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가족분들의 이제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활동가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매일 촬영을 한 것이 그 세월호만 기록한 게 8테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사의 현장이잖아요. 세월호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보는 거 자체도 사실 되게 힘들기도 하고 이제 제가 다큐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쌓이는 그 스트레스와 슬픔은 또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할 수가 없고 주변에 민폐를 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오르면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 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건 이제 노래를 듣는 건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다큐를 한다니까 권해준 노래들이 몇 곡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주로 들었던 거는 이제 그 아이유 씨의 이름에게라는 곡이었는데 그 곡이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분들을 많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해서 들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크레딧 정리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주변에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마음을 잘 담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작업하는 초기부터 이제 크레딧을 쭉 써놓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유 이렇게 썼는데 네 그렇네요. 말씀 주셨는데 다 하는 건 못하고요. 이제 마무리만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와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들었던 게 독립 다큐 영화가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이런 걸 또 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라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다시 또 1년을 또 살아가게 되는, 물론 또 다시 또 우리 다시 잊게 되겠지만 다시 또 내년에 다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그런 다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영화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극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기도 좀 권해드리는 게 독립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극장, 여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극장이든 다큐멘터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영화를 배급한 시네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한참 어렵던 시절, 특히 박근혜 정부가 좀 그렇게 하지만 그때 좀 많이 영화계가 많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 영화를 제작해서 배급을 해오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시네마다 같은 이런 배급사에서 배급하는 수많은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천드리면 공동정범 같은 작품도 있었고, 물론 많이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작품들을 물론 이런 행사 때문에 오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그런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화들을 한 번 더 봐주는 것이 더 이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닌가? 혹은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 봐주는 것만 지지해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행사가 많이 알차진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제가 쓸쓸하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행사를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저희 감독님이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시죠. 제가 기회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부모 유가족분들이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려고 늘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인공들이 아침마다 그 전산을 확인해서 전날 영화를 몇 분이 보셨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오세요. 그래서 감독님 유가족 협의회 가염 협의회 집행위원장님도 어떻게 아셨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감독님
관객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그러시고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그 카페 사장님도 이제 N차 관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2번, 3번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점점 또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여서 못 보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는 괜찮아 좀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게 불쾌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또 감동도 좀 있어 뭔가 희망? 따뜻한 희망 같은 것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 내일까지 한 5명한테는 꼭 전화를 해주십사 부탁드려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감독님한테 사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전단지 있으니까요. 전단지에다가 저희가 펜을 나눠드리니까 사인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 꼭 마스크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손 들어주세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진석 씨가 위에서 올라가서 찍어주시고 저희가 아래 내려가 있을게요. 네.